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환영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 보험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진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 보시고 이 보험이 있으시다면 꼭 유지하세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보험 중 하나라도 이미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험들은 앞으로는 다시 가입하기 어려운 매우 소중한 상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험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해지해서는 안 되는 보험이거든요. 감액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것도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특히 해지는 정말로 피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지켜야 될 절대 해지해서는 안 되는 보험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을 오래돼서 보장 범위가 요즘 상품보다 좁은 것 같다라면서 감액하거나 해지한 후 새 상품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보험 중에 그거 하나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보험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은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가입이 불가능한 희귀한 상품들이고 보장 범위나 보장 금액 면에서 요즘 나오는 보험들과는 비교하는 게 미안할 만큼 뛰어난 상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보험 설계사들 사이에서 앞으로 절대 나오지 않을 상품이라고 하면서 소중하게 여길 정도로 귀한 상품들인데요. 이걸 잘 모르고 해지하거나 감액한다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 첫 번째는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과 2019년 상반기부터 2022년 9월 이전에 가입하신 암보험입니다. 암보험은 현재도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도 암보험은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지금의 암보험과 범위가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갑상선암 보장 범위 때문인데요. 현재 판매되는 암보험은 갑상선암과 같은 유사암을 일반암 진단비의 20% 한도로만 보장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라면 유사암 진단비는 1천만 원으로 제한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일반암 진단비를 1천만 원만 넣었는데도 유사암에도 1천만 원을 넣을 수가 있어서 1대1의 비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008년 이전에 판매된 암보험은 유사암의 정의가 지금과 달랐어요. 갑상선암이 유사암에 포함되지 않아서 일반암으로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를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갑상선암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진단금 지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살펴보면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등 지금 말하는 유사암에 해당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갑상선암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갑상선암 역시 일반암 진단비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국가암정보센터의 2022년 주요 암 발생 현황에 따르면 갑상선암은 남녀 통틀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1위입니다. 주변에서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분들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다면 이건 진짜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상반기부터 2022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인데요. 이 시기의 암보험은 유사암과 일반암 진단비를 1대1 비율로 가입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 5천만 원 가입 시 유사암 진단비도 5천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2022년 9월 1일부터는 일반암 진단비의 50% 한도, 10월 1일부터는 20% 한도로 유사암 보장이 제한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입한 암보험은 지금 구조로는 동일하게 가입할 수가 없고요. 만약 해지한다면 유사암 진단비가 절반 또는 5분의 1로 줄어들어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 보험들은 절대 해지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인데요. 이게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된 상품으로 봤을 때입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 지금도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도 다양한 보험에서도 이 특약을 선택해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구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은 지금 판매되는 특약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바로 그게 뭐냐? 자기부담금입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은 자기부담금이 단 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장 혜택이 크다라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2009년 8월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동일한 특약이라도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담금액이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차이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체감되는 보장 수준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같은 특약이라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장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은 절대 해지하지 말아야 할 가치 있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누수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5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주차된 차량을 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수리비로 40만원이 발생했다면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고작 2만원 뿐입니다. 나머지 38만원은 보험회사에서 모두 보장해드리죠. 하지만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한 특약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무려 20만원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되고 나머지 20만원만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똑같은 사고라도 보장받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두 특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나는 만큼 이런 자기부담금의 차이는 실질적인 체감 비용으로 바로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갱신 여부입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된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은 비갱신형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상품들은 3년 또는 5년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된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이 있다면 낮은 자기부담금 그리고 비갱신형 구조, 이런 특약을 감액하거나 해지하는 순간 다시는 이 좋은 조건의 특약을 가입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은 1~3종 수술비 특약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2006년 이전에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되었던 상품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1종부터 5종까지 수술비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3종이면 보장이 부족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1~3종 수술비 특약에는 당시 기준으로만 보장하던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수술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종수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보장 범위와 포함된 수술 항목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기에 가입한 수술비 특약은 해지하거나 변경하면 두 번 다시 같은 조건으로 복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보험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2종 수술비에서 보장되던 골 이식 수술입니다. 과거 1~3종 수술비 특약에는 골 이식 수술처럼 지금은 보기 힘든 수술 항목들이 보장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판매되는 1호종 수술비 특약은 보장 범위 자체는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골 이식 수술을 포함한 일부 중요한 항목들이 제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요즘 나오는 수술비 특약에서는 골 이식 수술이 아예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골 이식 수술이 포함된 특약에 가입하셨다면 그건 정말 드문 보장을 가진 귀한 상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약을 모르고 해지하거나 변경해버리면 다시는 같은 조건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턱뼈가 약하거나 뼈의 밀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이 골 이식 수술이 과거 2종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이 가능했던 항목 중 하나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수술비가 1회당 보장이 아니라 임플란트 1개당 각각 보장이 된다는 사실이죠. 즉 임플란트를 2개, 3개 식립할 경우 골이식 수술도 그 수만큼 진행되면 수술비 보장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었던 구조였죠. 정리하자면 골 이식 수술비를 포함해서 지금은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보장을 담고 있는 2006년 이전에 1~3종 수술비 특약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건 정말 귀한 자산과도 같은 보험입니다. 절대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마시고요. 소중히 유지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은 바로 상해 의료비 특약입니다. 그 중에서도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1세대 실손 의료비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손보험 중에서도 표준화 이전, 즉 제도 통합 전 시기에 판매되었던 초창기 실손보험인데요. 지금은 절대 다시 가입할 수 없는 귀한 보험입니다. 당시에는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과 한도의 차이가 있었고 지금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설계된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상해 의료비 특약은 현재의 상해 입원비 특약과 상해 통원비 특약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보다 넓은 보장과 유연한 활용이 가능했던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런 1세대 실손보험은 해지하게 되면 지금의 보장 한도도 낮고 자기부담금이 높은 실손으로밖에 다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해지하면 그 혜택을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역시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중요한 상품입니다. 이 특약은 입원이든 통원이든 구분 없이 하나의 한도 안에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1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자기부담금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과 비교하면 보장 범위나 구조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특약이 제공하던 중복 보상 혜택입니다. 지금의 실손보험은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치료비 기준으로 중복 보장이 제한되지만 이 당시에 실손 특약은 중복 보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보다 더 많은 보장을 받는 구조도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이 특약은 지금 기준으로 봐도 매우 실용적이고 귀한 보장이었으며 절대 해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실제 치료비 외에 추가로 50%까지 중복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현재 실손보험에서 전혀 불가능한 혜택이죠. 또한 이 특약은 한의원 치료도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보장해드리고 심지어 상해로 인한 치과 보철이나 임플란트 치료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의 실손보험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보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런 특약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꼭 유지하셔야 될 소중한 보험입니다.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자기부담금 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한방치료와 치과치료까지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특약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보험은 다시는 가입할 수 없는 1세대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4가지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 중에 가입하신 상품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가급적 해지하지 마세요. 꼭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해당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성비 좋은 보험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평범해 보이는 보험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점은 보험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정 상황이 어렵거나 보장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리모델링을 통해 보험을 조정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해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잘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보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최대한 쉽게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